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슈즈파파 목사입니다. 교회 사역 자동화를 위한 AI 활용 목회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강의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오리엔테이션 시간 잘 보셨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격적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로 사역 자동화하기, 특별히 프롬프트 설계부터 GPTS 자동화까지 하는 과정들을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혹시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되도록이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하나씩 한번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첫 번째 목표는 챗 GPT로 사역을 자동화하는 겁니다. 중요한 목표가 뭐라고요? 자동화입니다. 뭘 사용해서요? 챗 GPT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의 사역이 이전보다 조금 더 편해지실 수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똑같은 내용을 또 들으실 필요는 없고요. 오늘은 되도록이면 실무 중심으로 할 테지만 반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건너뛰셔도 좋습니다. 자, 챗 GPT로 할 수 있는 대략적인 5가지 작업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디어를 생성합니다. 요즘에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그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챗 GPT를 통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묻고 또 질문도 확장할 수 있습니다. 토론할 수 있고요. 영어 공부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창의적인 글쓰기를 하실 수 있고요. 또 단순 반복 업무들을 처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림도 그리실 수 있고요. 간단한 코딩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프롬프트입니다. 어떤 일을 누군가에게 시킬 때 그냥 일을 해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어떻게 몇 분까지 어디까지 하면 좋겠다라는 어떤 이 조건들, 컨디션을 주잖아요. 그 컨디션을 주는 AI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컨디션이 바로 프롬프트입니다. AI는 AI가 알아들을 수 있는 명령어를 내려야 자기가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있는 게 롤이에요. 역할. 당신은 어떠한 사람이다. 당신은 어떤 역할로 나를 도와줄 수 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배경은 이렇다. 또 어떤 내용을 해야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출력은 이런 형식으로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건 하지 마라. 이런 건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약속들을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이 프롬프트를 이 내용에 맞게 적어야 되는데 그 적는 것을 굉장히 고도로 훈련된 프로그래머나 아니면 IT를 전공하신 분들 아니면 외우기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것들을 뭐라 그럴까요? 다 무시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걸 좀 닫아놓고 다른 방법으로 쉽게 프롬프트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내가 이런 작업을 하려면 AI야 너에게 무엇을 물어야 하니? 라고 AI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어떤 일을 시킬 때 너 뭐 잘하니? 라고 묻는 건 예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AI는 물어도 괜찮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강점에 대해서 잘 물어보고 그 강점대로 일을 해줘 라고 할 거기 때문에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물어볼 것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러이러한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어떤 프롬프트를 넣어야 너가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겁니다. 이해되셨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GPT 짱이 떴습니다. 자, 오늘 어떤 작업을 한번 해볼까요? 이런 작업을 해보죠. 2026년 목회 계획을 세울 거야. 되셨죠? 그러면 어떤 프롬프트를 넣어야 할까? 매우 상세하게 알려줘.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 GPT가
자기가 만약에 이 작업을 한다면 나는 이렇게 할 것 같아 라고 자기의 언어로 프롬프트를 이야기해줘요. 보셨죠? 너는 개혁주의 신학과 조직 운영의 밝은 목회 실행 코치, 이게 롤이에요. 롤. 그리고 아래 교회 정보를 바탕으로 이런 걸 구조화해줘. 그 다음에 아래 컨디션을 넣죠. 그리고 현실적인 제약을 놓고요. 제가 갖고 있는 제 실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출력 형식은 이렇게 해야 되고 톤과 매너는 이렇게, 그리고 분량은 이렇게 돼야 되는 어떤 제한적인 사항들을 넣어요. 여기에 보시면 너는 개혁주의 신학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더 행복한 교회 박민기, 성남동, 이런 거는요, 제가 그동안 함께 작업을 해왔고 이 값을 넣어줬기 때문에 이것이 나온 것이지, 그냥 처음 가입하시고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것 중에서 여기다가 값을 하나씩 더 넣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개혁주의 신학 그리고 조직 운영의 밝은 목회 실행 코치가 되어주길 바래 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넣어도 되는 거예요. 나는 감리교야. 이건 예시야. 저장하지는 말아줘. 나는 감리교 목사야. 그리고 강원도 어디로 갈까요? 정선에 살아. 거기서 목회. 성도는 50명. 노인이 50%. 그 다음에 청년이 15% 정도 있어. 목회 계획을 짜기 위한 프롬프트 업그레이드 해줘. 자, 그러면 요거에 맞게 프롬프트가 나오죠. 너는 감리교 신학과 목회 운영의 밝은 목회 전략. 만약에 뭐 순복음교회다 그러면 순복음 신학, 아니면 뭐 침례교, 그와 같은 상황들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러면 여기다 조금 더 한번 해볼까요?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강원도 정선 인구 통계에 대해서 조사해줘. 이게 지금 어디다 넣는 거냐면 퍼플렉시티에다가 제가 검색하는 거거든요. 퍼플렉시티에다 검색하면 검색이 좀 더 세분화돼서 잘 나오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대략적으로 테스트만 할 거니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보죠. 요걸 긁어오고요. 지금 여기 사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정선읍에 살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정선의 인구 통계야. 그리고 나는 정선에 살고 있어. 프롬프트. 업그레이드. 이걸 고도화라고 하는데, 고도화 하면 얘가 프롬프트를 더 고도화할 겁니다. 버전 2 나오죠. 정선 감리교회 2026 목회계획 마스터 프롬프트 V2 버전 2 나오고요. 신학적인 특징, 그리고 지역적인 어떤 그 조건들, 여기에 더 디테일한 인구 통계가 들어가 있죠. 좋습니다. 자, 이게 프롬프트예요. 프롬프트를 가지고 이제 요 목회 계획을 한번 작성해 볼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곧 있으면 목회 계획 이제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2026년.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코드 복사 있죠. 복사. 새 창을 열어보겠습니다.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붙여 놓으셨습니다. 너는 감리교고 이렇게 하셨죠? 그리고 엔터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요거에 맞게 연간 어떤 뭐라 그러죠? 목회 계획들을 짤 겁니다. 표 형식으로 짜네요. 1분기, Q2, Q3, Q4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면 어떨까라고 제시하고 세대별로는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설교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지금 어떤 샘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표 형식으로 돼 있잖아요. 표 형식으로 돼 있는 게 좋지만 좀 섞어서 눈에 보일 정도로 가독성이 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결과물은 그 전에 하나만 좀 작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컨디션 조건들을 다 넣었을 때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 계획이 뚝딱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값을 바꿔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한번 바꿔볼까요? 연간 비전표는 이렇게 3개인데 한 가지로 좀 바꿔볼게요. 2026년도에는 빌립보서 강해 설교를 할 거야. 목표는 노인분들과 청년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고 싶어. 그시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찬양은 뜨거운데 성경에 대한 성경을 공부하는 것에 대한 열심은 좀 적어. 이렇게 남겨주면 훨씬 더 디테일하게 작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비전 바뀌었죠? 지금 빌립보서 그리고 그에 맞는 이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마치 이제 그 회사 이런 KPI 보고서 같은 느낌이 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프롬프트를 해서 바꿨죠?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계속해서 질문에 질문,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질문하시다 보면 여기에 있는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교회 자료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 내용을 당회원들과 함께 공유해서 봐도 손색이 없을 만큼 표와 서술이 적절하게 배치된 완성된 보고서를 보고 싶어. 어떻게 만드는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연간표, 후보 1, 2, 3, 그리고 분기별로. 근데 좀 아쉬운 건 나중에 이제 좀 더 손을 봐야 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다 표 형식으로만 나오고 있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아무튼 요거는 나중에 더 질문을 많이 해서 아니면 값을 주고 조금씩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아시면 되고요. 예산부터 사용 매트릭스까지 그리고 당회에서 지금 이제 본다 그러니까 조금 더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실행 90일 실행 플러스. 좋네요. 자, 이렇게 준비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어요. 다운로드. 요거는 요런 마크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만약에 나오면 다운로드 한번 해보십시오. 없으면 이제 생성하면 되는데 생성하는 건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자, 만약에 다운로드가 없다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하면 나왔네요. 한번 보시죠. 자, 깔끔하죠? 깔끔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지 않았다 아는 상태에서 이렇게 표현해 보는 겁니다. 이 문서를 가독성 높고 고급스러운
워드 파일로 생성해서 다운로드 받고 싶어.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 코딩을 하는 겁니다. 코딩 값을 넣고 코딩을 해서 이렇게 이제 글자들을 배치하고 배치된 것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죠.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네, 끝났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다운로드 보고서가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다운로드 해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열어볼게요. 열어보면 제가 한번 가운데로 옮겨 보겠습니다. 보고서 꽤 괜찮죠?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좀 뭔가 이렇게 생략된 느낌은 있는데 아무튼 요거는 작업을 좀 고도화해서 하면 할 수 있고요. 나중에 여기 있는 코드를 복사해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그 파이썬 코딩하는 프로그램 비주얼 베이직인 비주얼 뭐라 그러죠? 스튜디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보통 이 값을 넣으면 여기 보시면 제가 한번 갖고 와 보겠습니다. 화면이 좀 복잡해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갖고 왔잖아요. 그러면 요게 바로 코딩이에요. 여기 실행을 누르면 이게 이제 작동해서 코딩이 돌아갑니다. 그럼 나중에 MS 워드 파일로 여기 생성이 됩니다. 이 과정을 지금 챗 GPT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서버상에서 직접 해서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작업이 편하죠. 특히 앞에서도 보셨지만 이 PDF 한번 보십시오. PDF 같은 경우 이 목회 계획을 회의를 하고 또 요즘 목회자가 혼자밖에 없는 교회들이 많으니까 누구랑 얘기할 상대도 없죠. 그러면 이거 고민하고 산책하고 기도원 가고 뭐 하고 해서 이제 한참 고민한 다음에 뭔가 나오면 또 이렇게 표로 만들고 해서 이렇게 만들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시간과 품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데 뭐라 그럴까요? 오히려 생각을 더 많이 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그리고 책도 많이 읽으시고 성경도 많이 읽고 대화를 하면서 그때그때 떠오르는 것들을 적어 두셔서 여기서 챗 GPT와 함께 그것을 녹여내신다면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뭔가 여정이 뭔가 숨가쁘거나 막 힘들진 않을 거예요. 오히려 상상하는 기쁨 또 즐겁게 고민하는 기쁨이 오히려 배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는 이렇게 묻고 사용하시면 된다 라고 첫 번째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번째 알려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겁니다. 실전 팁인데 두 번째는 좀 전에 물으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60점 100점이 되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GPT에게 평가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어디서 어떤 분이 올려놓으신 걸 보고 야 이거 기가 막히다 라고 해서 제가 지금 갖고 온 건데 제가 안 건 아닙니다. 다른 분 걸 제가 사용한 겁니다. 지금 GPT가 한 작업을 60점이라고 기준으로 두고 만약에 너가 100점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 결과는 60점이야. 100점짜리로 만들어줘 라고 얘기하면 이 친구가 자기가 작업한 것을 이제 평가합니다. 좀 전에 마지막 작업이 요거였죠. 요거. 요 워드 프로세스 파일을 만드는 게 지금 그 작업이었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60점, 100점짜리 만들어 달라 그랬으니까 이 친구는 그 작업을 더 고도화할 겁니다. 한번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볼게요. 실망스럽지 않아야 되는데 열어보겠습니다. 짜잔.
뭔가 좀 아까보다는 좀 꽉 차 있죠. 원래 PDF 모양과 좀 비슷해졌네요. 예, 이렇게 됐는데 요거는 아직 전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 전체적인 내용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아무튼 여기 보시면 완성도 100점짜리 고급형 디자인으로 재구성된 워드 보고서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완성된 100점짜리.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60점이라고 생각하고 평가해서 어떻게 더 고도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는 마법의 문장 이겁니다. 지금 이 결과는 60점이야. 100점짜리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줘 라는 것도 좋지만 AI가 생각했을 때 요건 여기가 부족해 라고 자기가 평가하고 스스로 수정해낼 수 있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또 사용한다 그러면 지금 이 결과보다 좀 더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계속 사용하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GPT 자동화입니다. 여기서 시간을 좀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GPT 자동화. GPT 자동화는요, 매주 쓰는 프롬프트를 하나씩 계속해서 복사하고 붙여넣고 복사하고 붙여넣기 할 수 없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 2026년 목회 보고서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하는 일이기 때문에 프롬프트 하나 저장해 놓고 한 번 쓰면 끝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주보 작업 한다거나 설교 수정 작업, 설교 요약 작업, 어떤 규정을 고치는 것, 블로그를 계속 글을 쓰는 것, 그 다음에 유튜브에 올리는 글의 어떤 제목이나 어떤 설명글을 계속 올리는데 똑같은 패턴으로 올려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프롬프트를 갖고 와서 붙여넣을 때마다 어떤 잘못된 값을 넣게 되면 계속해서 결과물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루틴으로 하는 어떤 반복적인 일들을 동일한 수준의 결과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이 GPTS입니다. 한마디로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시켜도 지치지 않고 똑같은 결과를 이뤄내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쓰고 있는 GPTS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더 행복한 교회.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GPTS들입니다. 주보 설교 요약 한번 볼까요? 주보 설교 요약. 제가 설교한 게 이겁니다. 주보 설교 요약은 이런 거예요. 제가 주보인데요. 이게 지난주 주보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들어가는 이렇게. 그런데 설교문을 요 정도로 압축하려면 물론 알고 있으면 따다다다다 쓰면 되겠지만 또 그러기에는 시간이 거기에다가 들이는 시간이 좀 이렇게 효율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씁니다. 예를 들어서 강해 설교 날짜 설교문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를 요 GPTS에다가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최신 버전을 한번 해볼까요? GPT-5 어떻게 만들어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 정도 길이로 작업을 해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지금 제가 10월 마지막 주였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새로 왔어요. 그러니까 새로 이제 설교를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주 설교를 해야 된단 말이죠. 날짜가 지나서. 그러면 GPT-5로 다른 설교를 넣고 똑같은 작업을 또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프롬프트를 제가 넣지 않아요. 왜 넣지 않을까요?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기능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자, 첫 번째 페이지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페이지인데 여기서 탐색하기 눌러 보십시오. 탐색하기. 그러면 여기 GPT라고 나옵니다. 요것들이 GPTS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몇 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튜브 쇼츠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쇼츠를 만들고 싶은 그 GPTS를 누군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요거 여기 보시면 100번 이상 사용했고 800번 이상 사용했고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많이 사용한 횟수의 것을 사용하시면 여기 보십시오. 유튜브 쇼츠 스토리용, 그 다음에 부캐릭터 일관성 생성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건 요분들이 만들어 놓고 공개하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용은 글쎄요, 설교는 있을지도 몰라요. 설교 작업은 많이 하시니까. 좀 있네요. 설교, 평가도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주보는 얼마나 있을까요? 주보 작업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매주 하시는 토요일날 금요일날마다 하시는데 반복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더 행복한 교회 이것도 제가 만든 거고요. 뭐 이런 겁니다. 더 행복의 주보. 그러니까 주보 관련된 작업은 이걸로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웨스트민스터 소결인 문답 학습 자료 만들기. 이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만 갖고 있는 건데, 제 주보에 여기 웨스트민스터 소결인 문답이 들어가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웨스트민스터 소결인 문답 작업하기 넣고 문답을 넣는 겁니다. 문답 제 93문인데 그죠? 문 3문 그 다음에 문답을 넣습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답을 만들어줘요. 어떻게? 이렇게 네이버 검색에 편하게, 그리고 이모지도 넣어서 이렇게 학습 자료를 만들어줍니다. 요 버전은 아이들 수준에서 만든 버전이에요. 요건 인스타그램 버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보가 있습니다. 주보 광고 도우미. 주보 광고 도우미는 제가 지금 어떻게 사용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얻으시라고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주보. 저는 이렇게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전교인 수련회 가평 회비 뭐 10,000원 오전 10시 출발 이렇게만 남깁니다. 그러면 더 행복한 교회 주보의 광고 형식은 이렇다라고 정해졌기 때문에 그 광고 형식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이게 주보 형식이에요. 자, 보시면 이 점점은 나중에 지우시면 되고요. 전교인 수련회 오는 이렇게 쭉 가평 10,000원 은혜로운 이렇게 이제 됐죠. 요거를 프롬프트 값을 미리 주시면 요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한 가지 팁입니다. 아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점점 여기 두 개가 돼 있잖아요. 그걸 지우고 싶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메모장을 여십시오. 메모장에다 붙여 놓으시고 컨트롤 H를 누르시고 요 표시를 복사,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 그리고 바꿀 내용을 그냥 아무것도 기록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요 두 글자가 없어집니다. 요 점점이 모두 바꾸기 해볼게요. 자, 보셨어요? 자, 모두 바꾸기. 자, 여기 이제 없어졌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바꾸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GPTS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그걸 한번 볼게요. 아까 제가 다른 분들이 만든 GPTS 화면 여기를 보여드렸는데, 이제 다른 분들이 만들어 놓은 걸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교회에 맞게 쓰시려면 여기를 보십시오. 오른쪽 플러스 만들기를 누르시고 아까 보셨던 창 여기 구성이 나옵니다. 구성에 이제 여기다가 이름을 넣으시고 설명을 넣으시고 지침을 넣으시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체크하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사실 요 지침에 들어가는 부분이 프롬프트입니다. 프롬프트 한번 해볼게요.
뭐랄까요? 설교를 요약하는 주보 설교를 주보에 들어갈 설교 요약 자동화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이름에 들어갈 걸 설명에 그대로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묻는 거예요. GPT한테 묻겠습니다. 주일에 설교한 설교문을 주보에 요약해서 넣고 싶어. 어떤 프롬프트가 필요할까? 간단하게 얘 만드는 겁니다. 얘. 프롬프트가 나오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온 프롬프트를 여기다 하나만 더 이제 바꿔주시는 거예요. 글자 수는 500자에서 700자 사이, 700자이면 좋겠고, GPTS, 요 자동화 서비스가 GPTS거든요. GPTS에 들어갈 지침으로 바꿔줘. 자, 그러면 GPTS라고 하니까 갑자기 어떤 모양대로 하는지 보이시나요? 요 모양. 자, 갖고 올게요. 자, 주보 이름 붙여놓고 설명 붙여놓고 그 다음에 지침 붙여놓고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대화 스타터 설교문을 넣을 테니 요약해줘 이렇게. 그리고 코드 인터프리터 아까 왜 그 워드 파일 바뀔 때 코딩하는 거 보셨죠? 그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작업을 어떤 걸 하고 있나 보게 하는 거 누르셔도 되고 안 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델을 통해서 작업을 할 것인가 5 하죠. 5. 그 다음에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달리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면 요 프롬프트, 요 GPTS에 어울리는 그림을 하나 그려줍니다. 그게 어디에 들어가냐면 여기에 마크가 될 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영상 녹화하기 전에 해봤더니 이게 지금 잘 작동이 안 하던데, 요거는 뭐 되게 중요한 건 아닌데 지금 뭔가 잘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우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지도 못하네요. 됐다. 자, 만들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만들기는 요 나만 보기는 진짜 여러분만 보실 수 있고, 링크가 있는 모든 사람은 그 링크를 복사해서 주면 마치 유튜브에서 일부 공개인가 뭐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리고 GPT 스토어는 아까처럼 공개해서 모든 사람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는 거. 우선 나만 보기만 해서 저장하겠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GPT 보기 한번 누릅니다. 그러면 뒤편을 보시면 GPT 보기가 보이고요. 요걸 보시려면 요 옆에 만들어집니다. 요 옆에.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시면 탐색하기. 다시 누르시고요. 요 화면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만들기 보이시죠? 요 왼쪽에 내 GPT 누르시면 지금 여러분이 만드셨던 그 가장 최근에 만들었던 그 GPTS가 보이실 거예요. 됐죠? 제가 요걸 눌러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설교문을 넣을 테니 요약해줘. 그러면 설교문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제가 복사해서 붙여 넣겠습니다. 굉장히 그럴싸하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걸 보실 때 요게 정말 그렇게 내 뜻대로 요약이 잘 됐는지를 늘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요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위에 보시면 주보용 설교 자동 생성기 누르시면 밑에 편집이 있습니다. 편집을 들어가십시오. 제가 처음에 이 버튼을 못 찾아가지고 굉장히 헤맸는데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지금 500자에서 700자로 되어 있는데 좀 길어요. 그죠? 그러면 이 만들기 부분을 누르시면 됩니다. 만들기. 500자에서 700자는 좀 길어. 400자에서 550자로 변경해줘. 그러면 이 친구가 원래 그 지침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새로 수정된 지침을 적용시켜 줍니다. 그리고 여기 업데이트 됐죠? 그리고 구성을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요 보십시오. 아까 원래 500자에서 700자였는데 지금 400자에서 550자 뭐 이렇게 변경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소하게 고쳐서 쓰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버전을 놔두시고 다음 버전을 만들고 싶다 하면 요 버튼 점점점 3개 복제하기. 그러면 원래 버전은 놔두고 그 다음 버전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글이, 카피된 글이 열립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여러분 한글이나 워드에서 보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해놓고선 새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원리로 이걸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이 자동화 시스템을 만드셔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편해요. 여기 탐색하기 누르면 여기 이제 옆에 몇 개가 되지 않으면 뭐 괜찮지만 내가 만든 게 너무 많아요. 여기 보세요. 제가 만든 게 이제 쭉 나오는데 나중에는 로딩을 더 해야 되고 막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20개, 뭐 40개 이렇게 되는데 사용하려고 찾으려고 했더니 계속 들어가서 막 이렇게 로딩해야 되고 눌러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만들어 둔 거를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클릭을 하면 저장 안 됐기 때문에 아까는 그 편집함에 있던 요 주소 있죠? 요거를 즐겨찾기 하시는 겁니다. 북마크 아시죠? 그게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요겁니다. 북마크를 해놓지 않으면 정신이 없어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걸 꼭 북마크 하시고 만드시면 된다. 그리고 하나 꿀팁인데요. 마지막으로 저는 노션을 사용합니다. 노션 페이지가 있네요. 이제 페이지를 하나 만드시고요. 앞에서 작업했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목회계획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PDF로 다운로드가 되도록 자연적으로 얘가 만들어 줬으니 다행이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가면 이렇게 해서 워드 파일로 만들어줘 해서 만들어졌으니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만들어진 자료를 맨 마지막에 여기 복사하기 있죠. 복사하기 누르시고 그 다음에 노션에서 새로운 페이지 글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설명글은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2026년 정선 감리교회 새 페이지 제목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단에다가 요약 메시지까지 나오고, 요거는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나중에 여기서 점점점 3개 내보내기 누르시면 여기에 HTML, 마크다운 또는 PDF로 내보낼 수 있는 선택이 있고요. 내보내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 뭐 한글에서 워드에서 뭐 인쇄해서 PDF를 골라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바로 PDF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실 때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아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나는 한글을 썼으니까
나는 뭐 워드를 썼으니까 거기서 작업하는 게 익숙해 라고 하시지만 그 익숙한 것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가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한번 더 사용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빨리 작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시면 굉장히 시간을 좀 많이 줄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자동화 GPTs 교회 설교 요약하시거나 아니면 주보 생성하는 거, 그 다음에 기도 제목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월간 사역 요약 리포트 같은 거를 어떤 뭐 계속 프롬프트를 만드셔서 할 필요 없이 자동화해서 만드실 수 있다. 특별히 누가 만들어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만의 GPTS를 만들 수 있다. 그게 굉장히 이제 오늘 강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롬프트는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60점인데 100점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시고 반복되는 일, 귀찮은 일, 그리고 루틴이 있는 일은 이렇게 GPTS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매주 반복되는 일들을 대신에 목회자가 사람에게 더 집중할 시간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렇게 활용해 보시고 혹시나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계신 뭐 교회 아니면 목사님들 모임 또 뭐 여러 현장에서 혹시나 도움이 필요한 곳 있으시면 또 연락 주시면 가서 함께 또 강의 나누고 실제로 여러분들 현장에서 있을 때 필요한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좀 받아가면서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강의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 들으시고 아시는 부분은 스킵, 또 모르셨던 분들은 또 잘 받아들이셔서 나중에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사용하실 때 또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